제작진들은 댓글을 읽어요? 그럼요. 선배님은 읽으세요? 나는 외워 어떤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선풀이 많지? 다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아요. 그렇죠?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버드나무님이 올리신 댓글인데요. 네. 될 사람은 어찌됐든 되는 모양이고 진흙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저는 될 사람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난 그분의 글이 참 담담하고 좋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될 사람은 아니지만 그거는 버드나무님 안 될 사람은 없어요. 다 될 사람이에요. 될 수 있는 사람 그 뒤에만 강조를 두시고 될 수 있는도 아니고 나는 곧 될 사람 언젠가 될 사람. 고등학교 시절에 백지연님이 제 우상이었어요. 쓰신 책도 있고 사진을 책상 모서리에 붙여놓으며 닮아가려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고 비행기에서 한번 뵙고 말씀드리며 사인 요청 드린 적이 있어요. 전 15년 비행 내내 유명인 누구에게도 퍼스널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 백지연님을 실제로 뵙고 그날 기내 방송으로 목소리도 전하고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제 젊은 날의 우상 멋진 생각을 가진 여성으로 늘 존경하고 응원드립니다. 승무원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일생에 비행기 타면서 기내 방송 부탁을 받은 게 2번이 있어요. 한 번은 국내선이었고 한 번은 동남아 어딜 갈 때였던 것 같은데 했어요.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하는군요.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뮤지컬이니까. 나한테도 그게 기억에 나는 경험인데 그분이 우리 유튜브로 들어와서 추억 소환을 해주시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추억 소환을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댓글 보면 뭐 어렸을 때 어디서 봤다, 뭐 카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뭐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딕션이 좋았다 이 얘기하는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디선가 나를 만났던 분들이 기억하시고 써주는 글이 저도 반가운데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참 반가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방송으로 나를 보는 이미지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보는 이미지가 너무 다르다. 너무 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그래서 싫었다. 나 너 싫어했어. 근데 유튜브보다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의 본 모습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요즘에 어딜 가잖아요. 저 끼누예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꽤 계세요. 어제는 음악회 겸 이렇게 식사를 하는 야외 식사를 하는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빙해 주시던 분이 남성분이 여쭤봤더니 20대 후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직원이시래.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멈칫멈칫하더니 저요. 이래야겠어. 네. 그랬더니 저 끼누예요.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그래서 끼누 분들이 어디서 혹시 저 만나시면 꼭 끼누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암호 같지 않아? 그리고 끼누는 우리 구독자들만 아시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은 끼누? 그건 모르잖아요. 맞아요. 지금 혹시 들어오셔서 처음 보신 분들 끼누는요. 나는 누구? 나는 누구지? 그래서 우리 유튜브는 지금 나의 앞으로의 나의 내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채널이다. 그래서 끼누예요. 끼누. 원래는 끼쏨뉴인데 줄여서 끼누.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추천해 주셔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누비라가 있었어요? 댓글은? 얘기 있었는데? 네, 있어요. 힘과 연비 현장에서 백지연입니다. 그게 언제인데 벌써 환갑이냐. 그놈의 환갑. 오늘도 어디 갔더니 환갑 축하한다고 또 그러더라고. 참. 그래서 케이크 서비스로 받았어요. 디저트 한 조각을 서비스로 주시더라고. 나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 상담 있었잖아요. 거기서 위안을 받았다는 분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담에 시간이 있으면 해야 되겠고 구독자분들의 상담도 좀 같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댓글을 정말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이디가 막 알파벳에 나열일 때는 외울 수가 없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댓글 써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근사하게 쓰는 법 네네. 거기에 남긴 댓글이신데요. 가까이 지내고 의지하던 언니가 올 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는 저희 엄마보다 많으셨지만 누구보다 대화가 즐겁던 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올해 참 많이 힘들었네요. 우울감에 한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기도 했고요. 계절도 그렇고 참 쓸쓸하지만 이제 이겨내야지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부터 산책 겸 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며 좋은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선배님 이
콘텐츠가 되게 위안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의지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은 누구에게든 큰 타격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어린 조카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가족들한테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다 알고 봐왔고 삶은 때로는 그냥 견뎌내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의 감정을 이렇게 소화하는 게 시간이 약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받아들이는 감정의 수습의 몇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뭐 분노, 그 다음에는 부정,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느 단계를 지나면 수용, 그 다음에 체념,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것과 함께 이 아픔도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 난데, 그때 이제 비슷한 상처를 겪은 사람들의 위안이나 책, 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어떤 것도 위안이 안 돼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조차 주제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옆에서 있어주거나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을 갖다 준다거나 좀 멀리 갔다 올까? 이런 말을 해본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옆에서는 도와줄 수 있겠는데, 결국은 내 감정은 내가 추스려야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 유튜브 채널이 도움이 되고 친구가 된다는 거, 내가 이래서 유튜브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이유이기도 하고 저한테 어떤 숙제이기도 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글, 혼자 있는 시간 근사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친정어머니 불편하셔서 일주일 머물렀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백지연님 유튜브를 듣습니다. 4시간 장거리 탑승이 이토록 유익할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멋진 인생 선배가 곁에서 잘 살아, 힘내, 괜찮아, 참 똑소리 나게 그런데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연로해지시니 돌아가는 마음이 무거운데 지혜로운 언니가 길동무해 주셔서 순식간 터미널입니다. 이것 들었을 때도 참 좋았어요. 내가 누군가의 길동무가 되드렸구나 생각지도 않게 지금 백지연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댓글을 보면서 선배님 콘텐츠에는 선배님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나 싶을 정도로 글이 굉장히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존경합니다, 끼니 여러분.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친구가 내 뒷담화를 깠다. 강렬했어 지금. 그 관련한 이제 비슷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1103님이신데 네. 20대 절친이라 믿었던 직장 동료가 뒷담화 왕따동무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다른 친구로 진실을 알고 억울함을 풀긴 했으나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후로도 몇 해를 원망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내가 싫었던 건데 제가 눈치 없이 친하다고 계속 다가간 것 같아요. 절친이면 모든 걸 공유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어렸던 거고,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의 행동이 용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지금 50대가 되니 나와 안 맞는 사람은 걸러낼 줄 알게 되었어요.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아는 힘든 관계는 만들지 않고 혼자 있어도 행복한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걸 긴 시간을 짧게 응축해서 글로 써서 그렇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 절친 상담에 대해서 댓글 중에 약간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 끊어대다 보면 아무도 없다. 우리는 뒷담화 안 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뒷담화 하는 건 그냥 봐줘야 된다. 그거 맞아요. 그때 이제 우리 상담할 때 그 절친이 어떤 뒷담화를 했는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뒷담화를 해도 어떤 내용이고 어떤 수준이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는 친구가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좀 섭섭하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고 지나갈 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수준이 도를 넘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절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서 친구가 주는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데 함부로 정리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뒷담화를 한 사람이 자기 엄마인 경우는 어떡하냐고.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남이 아니고 가족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형제 자매 간에 이렇게 들으면 안 좋을 소리는 좀 덮어주시고 소화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부모님이 대부분이신데, 가끔 안 좋게 전달하셔서 싸움이 나게 하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남이 했으면 용서가 될 말인데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족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막 하잖아요. 함부로. 그리고 가족이랑 있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경계심이 없잖아요. 실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관계를 끊자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저는 그럴 땐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미움이 자가증식하게 놔두면 되지 않지만 잠시 안 보면서 그러면 어머님도 좀 어머님의 스스로의 감정을 좀 추스리시면서 후회하실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와서 내가 미안했다, 내가 심했다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자녀분들도 내 감정을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부모를 내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호막이 없을 경우에는 이중 상처까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게 중요해요. 빨리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하고 그냥 오케이 이렇구나 하고 수용해 버리는 거죠. 기대하지 마세요. 더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부모는 이러신 분이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딱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나의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오히려 또 그래서 더 단단한 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 근육도 키울 수 있어요. 자꾸 내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자꾸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아. 세상에 모든 일은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잃는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잃는 것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있고요. 누군가가 쟤는 참 복도 많다 싶으면 그 많은 복 때문에 누군가에게 없는 것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섭섭하셨던 그분, 그 어머님에 대한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내 마음을 자꾸 다잡다 보면 더 강한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K 직장인으로서 네.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5558님이 백지연 아나운서님 어릴 때부터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 워킹맘인데 애가 만 1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잠이 많아서 8시간은 자야 하는데 워킹맘으로 살면서 늘 좀비처럼 생활하는 게 적응이 안 됩니다. 백지연 앵커님도 잠이 많으셨다고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유명해요. 저 고3 때도 밤 9시 잤어요. 8시간 정도 자야 저는 컨디션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2-3시간 자는 생활을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린데 생방송을 아침에 했고 연세대 대학원을 다녔고 책을 집필했어요. 5-6년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좀비처럼 살았어요. 사라져요. 30대는 할 수 있어요. 아가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아가에 대한 사랑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기 키우느라고 잠이 모자라는 그 생활이요.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그렇게 막 힘들고 눈물 나고 할 때마다 이 사랑스러운 아기가 잘 클 거야. 나이 들면 진짜 그리워할 시간이 지금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나도 해봐서 알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순간이 내가 나중에 엄청나게 그리워할 그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 막 총동원해서 견뎌내시는데 한번 힘으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단단님이 써주신 글인데 진명수님 인터뷰에 써주신 글이에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얻으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 시작하신 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스피치 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컨텐츠 중에 스피치 있어요. 호호 발성법.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스피치 관련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도움 되시게. 힘내시고 꼭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받는 위로가 있네요. 그리고 나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다시 내 마음에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저한테 큰 기쁨이에요. 큰 보람이고 그 직장 생활 상담하신 분들 꽤 계세요. 제가 늘 얘기했죠. 모든 조직은 좋은 분, 나쁜 놈 이렇게 있잖아요. 나쁜 놈이라고라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지. 상황이 너무 미묘한 게 많아서 제가 일반적인 조언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는 우선순위가 이런 게 있죠. 나의 자기개발 아니면 나의 재정적 만족. 우선순위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점검해보고 잘 정립해 놔야 제대로 된 대답이 나와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난 그 댓글 재밌었어. 왜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 선전 안 하냐고. 이런 거 하는 게 안 어울리는데 한번 우아하게 해봐라. 그래서 내가 구독, 좋아요, 알림을 어떻게 우아하게 얘기하죠? 하고 한참 생각했었어. 우아하게 하는 거는 없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세요. 쑥스러워.